네, 반갑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7월이 또 끝나가네요. 자,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간이니까는요, 이번 한 달 동안, 네, 외국인들 또는 기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 신한지주였어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삼성전자를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그룹의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되어 있고요. 개인들이 지금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들은 7월 초반에는, 네,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7월 중반 들어서면서 네, 이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샀습니다. 즉 고점에 들어갔을 때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수가 연결돼서 들어온 건데 약간 조금 물려 있을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개인들이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다는 거, 자, 요거 한번 특징적으로 좀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먼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굳이 뭐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8만원 정도 지지선 나와 있죠? 요 구간대에서 반등이 좀 모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조정이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확실하죠. 네,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줘야지만이 가능한 거고, 지금 추세선하고도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때는 일단 8만원이라는 구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 78,000원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참고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 상승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시장이든 종목들이든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7월 31일 날 확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네, 기관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은 네, 저점권에서 순 매수하는 그런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 지금 확인해 보시면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신한지주 이렇게 매수가 됐죠. 그다음에 매도는 현대차 레버리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이제 거의 1조원 가까이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 부분도 지금 보면은 이게 후반부 쪽부터 들어왔겠죠. 네, 그거 아니야? 네, 언제부터 들어온 거지? 네, 15일부터가 아니라 그럼 18일인가요? 최근인가요? 그동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다지 진심이 아니었네요. 매도가 있었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면서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요 며칠 사이에, 그죠? 요 며칠 사이인 것 같아요. 25일 맞네요. 네, 이때부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6일만 봐서는 아닐 텐데, 네, 이게 그럼 초반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1조원 순매수인데, 이거 시간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매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에 매수한 게 좀 많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 그러면은 초반에 매수한 부분의 물량이 제법 많이 있었다. 7월 초에 매수했다가 그 이후에 조금 팔았군요. 오히려 팔아먹은 거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한 15일경까지 네,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1조 넘게 들어왔다가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외국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초반에 매수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매수 들어왔죠. 수조 원대 매수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팔아먹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조금 파는 형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내려서 빼먹는 그런 형태인 것 같죠. 자, 초반부에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떨궈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는, 자, 이런 형태의 전략인 것 같은데, 물량을 다 덜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지금 라인이 좀 지지선 역할을 좀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면은 이 8만원 또는 8만원 아래쪽이라면 매수 의견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위쪽에서만 안 사면 됩니다. 아래쪽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네,
네, 안정적으로 또 상승세를 타게 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 전략 보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 지금 8만원 정도 전후의 수준이라면 이 정도 근처라면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볼게요. 은행주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 이유가 밸류업 때문이죠. 이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금을 많이 높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덩어리 자금인데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고배당이라고 전환이 되게 되면 얻어먹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격을 벌려놓는 것은 조금은 이거는 비정상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행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보통 은행주가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개념을 통해서 금리 인상기에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약간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밀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또 약간 안 좋은 상황을 보다 보니까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은행주들은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조정권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고 기대감도 있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KB금융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아주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죠. 연초 대비해서 뭐 아주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적당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시되 매수로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서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면 과매수 들어가 있는데 이 조정이 좀 약해요. 들어오긴 하는데 조정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또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은행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려면은 조금 더 많이 응집을 해야 되는데 은행주들의 성격상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끌고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느낌은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성장주들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더 빠지지 않는 형태에서의 지지선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가면 별 재미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배당이 계속 나올 수 있죠. 또 수익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규 접근은 좋지 않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동향을 좀 보면 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2조 6천억입니다. 아직도요. 네. 요거 이제 뒤로 좀 넘어가면 더 많이 샀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15일 정도다 그러면 이제 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좀 더 많이 샀을 거다 생각됩니다. 이 15일까지 보면은 이게 2조 9천억, 3조 원 넘게 매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매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2조 6천억까지 줄어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샀죠. 외국인들은 무지하게 많이 산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조 1천억 원대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하이닉스 매도도요, 후반부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샀다라면 어느 정도의 이제 완급 조절이 필요했겠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때리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그런 수급의 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균형을 맞추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을 이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선 섹터예요. 조선 섹터는 다 같이 올라가는데 조선주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연초부터 이제 종목군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삼성중공업은 매수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아시죠? 네.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좀 됐거든요. 이게 1월달 네, 특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월달, 4월달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습인데 자 요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왜 좋아지느냐 그 당시 제가 해드린 말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가 좋아져요?
특수 선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조선주들은 전성기로 들어가는 업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와, 그럼 전성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약간은 기대감이 조금 뻥처럼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조선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단계로 들어갈 것은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너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할 수는 있겠다 보여지죠. 역시 조선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 보셨던 것처럼 단계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과매수 국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를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팔고 다음번을 다시 노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수익이 좀 귀하니까 수익 많으냐 나오셨으면 좀 팔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도를 당장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양봉 자체가 크고요.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일단은 11,000원 정도까지 예상하셔야 됩니다. 11,000원 정도라면은 변동성이 한 7, 8%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는 버틸만 하죠. 네. 그 정도에서 버티게 되면 아마 21선이나 61선의 지지선이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그 시점에 다시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뭐 매도라기보다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지지점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네, 따라 들어가시기 좀 어렵습니다. 주가가 좀 내려간 다음에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 뭐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런지는 한번 찾아보면서 그 흐름을 진행을 시켜보자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중공업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다. 대신에 변동성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만간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보여지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산 것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게 지금 네 번째로 많이 산 거잖아요. 이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삼성그룹주에 좀 진심인 것 같죠?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또 잘 진행돼요. 그리고 이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기전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이 틈새에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에 살짝 끼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 얘네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시총이 60조예요. 그러니까 현재차보다 지금 시총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받아들이긴 좀 그럼 그것도 좀 애매한 뭐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차전지 내렸죠. 자동차 내렸죠. 반도체 시들시들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요? 자금이 바이오로 가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다가 이제 실적까지 좋게 나오게 되고 또 삼성그룹이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자금의 수입이 유입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은 뭐 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흐름을 우리가 참고하면 이렇게 우상향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전자나 이런 쪽에서 지금 힘이 좀 빠져 있을 때 그 대체제적인 역할들을 바이오가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죠. 유지 잘 하시면 되고 대신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과매수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기관이 매수한 것들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요. 기관이 매수한 거 외국인이 매수한 것 거의 대부분이 과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 단기에 후다닥 헤쳐먹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지금 네 유망한 종목이지만 가격이 좀 쌓여 있는 거 뭐 하이닉스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이런 종목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으로 매수를 많이 해놨는데 조금 잘 버텨주기를 네 좀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그 주력 주도주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을 보일 때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홀딩입니다. 대신에 매수는 그다지 좋은 자리가 아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봤으니까 개인들 넘어가시면 하이닉스가 현대차입니다.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샀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요 시점 주 초반에 그 월 초반에 많이 샀다가 와장
와장창 물린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평단가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하이닉스를 쳐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한 포인트들이 얼마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7월 1일부터 보게 되시면, 개인들의 매수 가격이 21만 4천 원입니다. 평균 단가가요. 근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만 더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좀 위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23만 4천 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점대에서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고점대에서. 근데 이 자리는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이격을 크게 벌리고 계속 흥분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뭐 신고가 간다 어쩐다 그러면서 막 힘을 줘보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런 자리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났을 때 지금 물려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손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10% 20%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을 텐데, 자, 이런 상태에 놓여있을 때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나는 물렸는데 저쪽 살펴보니까 바이오 잘 가네, 뭐 잘 가네, 이런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시력이.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를 치고 넘어가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다시 그쪽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순환매라고 보는 건데, 이런 눈치 게임을 좀 잘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거는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거고요. 지금은 과매도로 들어갔죠. 과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 바로 매수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네, 그냥 더 지켜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저 8만원대부터 계속 매수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이렇게 지금 2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매수 견자를 드리지 않고 있죠. 너무 가파르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지지선 어디에 있느냐,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매물대, 저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8만원대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래는 20만원대 이상에서 나타나줬어야 돼요. 저의 목표 가격이 2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만원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네, 목표 가격 달성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이 떨어질 때 그 자리가 20만원 지지가 되지 않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가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18만원, 19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21만원대에서 지지를 받기 원했는데 이 부분이 깨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19만원인데 18만원까지 빠진다 해서 크게 타격이 볼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죠.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반등이 좀 확실해지면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네, 밀리게 되면, 사자마자 밀리면 좀 기분 나쁘죠. 알고 맞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더라도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많이 떨어진 건 말이 안 되죠. 아직까지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조정 나온 부분이지만, 지금부터 또 대차게 올라가주면 주가 금방 또 21만원대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이닉스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또 물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 올라갈 때 또 팔겠죠. 자,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수급이 또 이렇게 싹 바뀌면서요, 네, 이 상황이 또 다르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일단 갖고 계신다면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좀 반성을 좀 하면서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저는 정고점을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홀딩 관점 말씀드리고요. 매수도 뭐 나쁘진 않은데,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까요? 네, 현대차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없어요. 네, 문제가 없어. 이 미국 시장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업황이 좀 나빠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실적이 이상해요, 자동차가 어째요, 뭐 저째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됐던 거죠. 특히나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담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은 애매해졌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문제가
미국 시장의 자동차가 이상한데 왜 우리가 빠져야 되나요? 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그런 거랑 좀 우리가 뭔 상관, 자동차 업황이 미국 기업들 뭐 실적 감소하면은 좀 그런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 팔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비한 대응도 사실은 현대차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데도 허우적거릴 때 여기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집중하겠다. 지금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도 네,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됐죠. 전기차 생산 안 하고 하이브리드 공장으로 간다. 자, 이거 지금 선택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를 지금 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또 밸류업 이야기 나오더라도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배당금을 좀 많이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현대차가 부담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자리가 또 언제냐? 뭐 잘 아시겠지만 평균 단가가 28만 원대 위쪽으로 훅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사는 게 문제죠. 절대로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내려가고 있을 때도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즉 내려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오는 것도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지지선이 어딘가를 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지지선에 걸쳐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현대차는 25만원, 24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고점에서는 손이 잘 나가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은 손이 잘 안 나가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럴 때 사시면 대부분 수익을 보거든요. 오늘 여기 금요일날 지금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반등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로 수익 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돼요. 아직 바닥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나올 수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 나올 수 있는데 지가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런 생각.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거 괜찮죠. 다만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긴 한데 하이닉스고 현대차고 매수의 포인트가 개인들이 조금 틀렸다라는 거죠. 매수 포인트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수정했으면 종목 선정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와장창 집어넣었을 걸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네,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견뎌내야지 되는 거고,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조정을 잘 견디면 좋은 날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그냥 홀딩 잘 유지하시거나 매수 의견 가져가시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오늘은 삼성전자,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